안녕하세요. 더 맛있는 책 읽기 한민혜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죠.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보는 눈만 있어도 일상이 훨씬 행복해진다는데요. 윤광준 저자의 신미한 수업입니다. 저자 윤광준은 글 잘 쓰는 사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여행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에 이르는 전방위 예술 애호가기도 합니다. 신미한 수업은 미술관에 가서 내가 그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또 음악회에서는 왜 내겐 연주가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지? 한두 번쯤 고민해 봤을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안목이란 어떤 것이고 예술 각 분야별 감상법은 어떤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요? 사실 와 멋지다 탄성을 내기에 자연만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다듬어진 일본 정원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감동이나 웅장한 서양 궁전 정원이 주는 경이로움을 따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흔적, 그러니까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것을 아름답게 느끼고 애착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손길에 시선이 더 끌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해하며 즐기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진 감상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상을 하려면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안목인 신미안이 필요하죠. 저자는 신미안을 세상을 촘촘히 보는 힘이라고 봅니다. 차이를 발견하고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 능력은 후천적 훈련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미술 분야의 훈련법부터 살펴볼까요? 세상엔 참 많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자는 미술 신미안을 키우려면 반드시 미술관에 가서 직접 작품을 보라고 합니다. 도판과 달리 미술 작품을 눈으로 보면 그 힘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좋아하는 미술관을 정해서 소장 작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설립자는 어떤 사람인지, 공간의 특징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자신의 첫 느낌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명 화가라더라, 알아야 할 유파라더라 같은 권위나 후광에 얽매이기보다는 마음이 끌리고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이 먼저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은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두 소녀, 오른쪽은 파울 클레의 세네치오입니다. 두 작품 다 사람을 그렸지만 표현법은 사뭇 다르죠. 작품을 대할 때는 편견을 버리고 그림에서 받는 느낌을 마음속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집중해 봅니다. 왼쪽은 16세기 독일화가 알프레이트 뒤러의 자화상이고 오른쪽은 조선시대 문인화가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명작엔 흡인력이 있습니다. 작품 앞에 서면 눈도 발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며 아우라를 즐겨봅니다. 서양화의 원근법에 익숙한 사람은 동양화가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구스타프 크로베의 폭풍이 지나간 에트르타 절벽이고 오른쪽은 겸재정선의 무남입니다. 서양화가 현실 재현에 중점을 두었다면 동양화는 이상형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다 보니 시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안팎으로 위아래로 몹시 자유롭습니다. 겸재 작품 전면에 넘실대는 파도가 그려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렸는지 감흥을 담아 그렸는지 그 기준을 이해하고 보다 보면 동서양화가 모두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미안을 키우려면 미술관에서 마음을 열고 작품을 느긋이 즐기는 게 최고겠지만 미술관 밖 일상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우린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트 마케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은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와 또 BMW는 제프 쿤스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유제품부터 와인 라벨에 이르기까지 광고와 홍보, 기업 이미지의 예술 콜라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우리 가슴에 와닿는 명작의 강력한 설득력 때문일 겁니다. 이번엔 음악입니다. 혹시 시간이 없다고 음악을 2배속으로 감상하는 분 계십니까? 음악은 일정한 음표라는 시간값의 질서로 이뤄지죠. 덕분에 미술보다 호불호에 대한 판단이 바로 몸의 반응으로 옵니다.
미술 작품을 직접 봐야 하듯 음악 또한 공연 현장에서 들어야 제맛이 살죠. 음악은 자기 감각으로 혼자 몰두해서 즐기는 예술입니다. 때문에 세심하게 분석해가며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귀가 더 발달할 수 있죠. 명작은 세월의 힘을 넘어섭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감성으로 지속적으로 연주되면 그것이 바로 명곡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못지않게 경외스러운 예술이 건축입니다. 정말 사람이 만든 거야 싶을 만큼 신기하고 놀랍도록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조각품처럼 비례와 조화가 눈부신 그런 건축물도 있죠. 왼편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고 오른편은 뉴칼레도니아의 치바우 문화센터입니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재질부터 환경과의 조화, 원활한 동선 설계 같은 세밀한 구성 요소들의 정교함과 세련됨이 바로 건축을 감상하는 또 다른 기준인 완성도입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완성도 높은 빼어난 건축물이 많은데요. 곧 문을 열 카타르 도하의 국립박물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종합예술로서의 건축은 단순히 신비안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죠. 쉬워서 어려운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누구나 사진을 찍지만 감동을 줄 만큼 잘 찍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찍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건 각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사진가이기도 한 저자는 형식이나 구도를 다르게,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반복을 피해야 하지만 좋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한국 사진가 이갑철의 사진집 충돌과 반동의 표지고 오른쪽은 크리스티앙 살가두의 파라가오 목장의 딩카족입니다. 낯선 듯하지만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사진 감상이란 평범한 시간 속에 가두어진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어쩌면 일상 속 자연스러운 행복 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미안을 키우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디자인입니다. 사실 현대미술은 디자인과 선명한 경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디자인을 사물이 진화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 사물의 영혼이 디자인인 셈이죠. 오른쪽의 노인자는 녹아내린 빙하를 닮은 북유럽 식기 브랜드 이달라의 울티마 툴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유기 그릇인 노시입니다. 흔히 쓰는 유리잔부터 식기까지 좋은 디자인은 폭넓은 공감을 끌어내죠. 인간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무조건 억누르고 부정하기보다는 작은 욕망으로 꺼내서 잘 해소해주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 속 디자인 감상은 무용한 것들이 유용해지는 행복의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차이를 발견해서 본질을 이해하는 눈. 신미안은 행복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미적 감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이 아름다우면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미안을 키워서 하루하루가 풍요로워지면 좋겠습니다.